세상의 기준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지금. 도시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와 우리, 도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도시 관측소를 쓴 김세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인사에 앞서 김세훈 교수 소개 잠시 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와 공간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도시설계 연구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논문과 책 쓰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김세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북카페에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많은 카페인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으로 오시는 길은 어떠셨어요? 네, EBS 북카페에 와서 카페인 분들 만난다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고요. 네. 또 이번 주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을의 시작을 또 요 북카페 카페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들고 오신 책이 도시 관측소입니다. 딱 제목만 보면 도시 관측소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정말 왠지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줘요. 도시 관측소. 이 책 제목도 어떻게 이렇게 정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 책을 또 꾸리게 되셨는지 그 사연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도시 연구를 한 지는 뭐 서울대학교 와서 이제 13년 정도가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너무 이렇게 전공자들 혹은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 많은 분들이 또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읽고 생각할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에 네. 한 3년 전부터 이제 저술 작업을 했고요. 도시관측소는 이제 누군가가 도시를 잘 아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도시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공간의 일부가 되는 곳, 그 지배를 받는 건데 네. 그랬을 때는 공간에 대한 그런 해상도를 높이고 살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잘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에 어디에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관측력을 키우는 가상의 장소라는 오. 이름으로 도시 관측소라고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계속 도시라는 말 굉장히 이 단어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쓰면서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도시라고 하는 게 낯설어지는 그리고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경험까지 했거든요. 책의 표지에 보니까 아예 이 도시를 그냥 DOSI, 도시 이렇게 표기하시기도 해서 이것은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일종의 이렇게 도시관측소를 고유명사화하자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는 뭐 삶의 일종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도시라는 공간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또 관심 있게 보니까 애정도 생기고 더 좋은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보는 그런 좀 예리한 감각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도시를 공부하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어떤 뭐 기술이나 기법의 영역이 아니라 네. 어떤 감각의 영역 또 체득의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도시 설계학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도시를 덕질한 지가 25년 그리고 도시 설계를 연구하고 가르친 지가 13년 되었다. 덕질 역사는 더 긴 거고요. 어떤 점이 이렇게 매료되신 거예요? 제가 도시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인공물 중에서 제일 큰 거더라고요.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어도 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도 이렇게 크게 만들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크기도 크거니와 매우 복잡하고 오. 또 한 사회나 한두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회가 걸쳐서 도시를 만들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 문명이 한 도시를 계속 이어나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사 결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도시에 다 녹아들어져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종의 어떤 피지컬 트윈이 결국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깊이 이 덕질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물인 동시에 인공물로 출발을 했지만 또 책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된 사례들만 떠올려 보더라도 혹은 뭐 곳곳의 뉴스를 보더라도 도시가 또 어쩌면 생물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대로 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그 분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도시 설계
도시의 공간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시는지 가르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인 또 제도적 사회적인 거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음. 물리적이라는 거는 뭐 작게 보면은 건축물이나 심지어는 간판이나 상점의 어떤 내부 구성이나 이런 것부터 네. 시작을 해서 도로 체계,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그다음에 도시 전체의 어떤 지역의 관리 음.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요. 그 도시를 잘 작동하게 만드는 제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도 다루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입지 결정 이런 까지 어. 포함해서 좀 지금의 도시를 어떻게 더 나은 도시로 만들 거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도시 설계라는 학문이고 저는 음. 거기에 도시 설계 학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직업병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도시도 덕질 역사는 훨씬 더 길기도 하니까요. 네. 낯선 도시에 가거나 아니면은 모든 도시가 낯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저도 뭐 보통 사람분들과 똑같이 네. 도시 그냥 멍하니 구경하기도 하고 예, 산책도 하는데요. 굳이 직업병을 꼽자면 도시를 다니다가 이제 네.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여기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음. 한번 이런 게 이제 꽂히면 막 파고드는 뭐 그런 습성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예, 사소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밖에 나와서 볕을 쬐고 계세요. 좀 네. 추운 날이었는데 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쵸.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곳이 있는데 왜 음. 그 동네에 이 가로에 이렇게 모여서 노인분들이 어. 10분, 20분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서 이렇게 볕을 쬐고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동네의 특성이 나와요. 예. 와. 예를 들면 뭐 유럽에 가면은 큰 공원이나 또 네. 바닷가에 햇볕을 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제가 있었던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는 강변에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이제 수영복을 입고 음. 이제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공간에서 또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음. 그게 그냥 나의 개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마을이나 동네 단위의 선택이 되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캐다 보면 이제 또 재밌는 또 결론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 와. 저만의 좀 덕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살피시다가 발견하시는 거네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약간 교류의 명당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네요. 네, 책을 통해서 접하거나 뭐 영상을 통해 접하기 전에 먼저 감각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오늘 이제 책이 도시 관측소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 도시 관측소인 것처럼 도시 어디 낯선 도시를 갈 때 전 요런 것들을 꼭 챙겨봅니다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왜 그러신지 그런 습관들을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탐방하고 있는지 요즘 또 도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근데 무엇이 도시인가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도시들이 너무 많죠. 네. 학자들은 이제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사이의 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숫자를 세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나라마다 도시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대략 요 정도의 숫자가 있다. 그리고 아마 일평생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다 다니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도시를 이제 우주에서 보면 그 네.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야간 영상을 이렇게 아. 촬영을 해서 그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한 전체 대륙 면적의 한 3% 내외가 도시의 시가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도 그 면적은 이제 3%에 불과하고, 네. 근데 이 3%의 면적에서 지금 전체 지구에서 창출되는 그런 총 생산 음. GDP의 한 80%가 창출되는 걸 보면 굉장히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누리는 그런 부를 우리가 또 향유할 수가 있는 거죠. 선지구 대륙의 3%가 도시고 그 안에 우리가 또 있습니다. 카페인 분들 지금 질문도 주시고 인사도 주시고 하고 계신데요. 일단 서혜진 님, 김세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진님, 주영님. 박주영 님도 김세윤 교수님 반가워요 하셨고요. 정경희 님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 계획도시 창원에 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셨다면 느낌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음. 가봤는데 창원에 가볼 기회는 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기회에 가보면 꼭
들릴 거고요. 네. 예, 계획 도시이자 또 어떤 공업 도시 음. 그리고 어떤 여기서 산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네. 그런 도시들이 또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또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음. 이제 어떻게 현대의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이런 네. 도시들을 또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인가. 지금 이게 어. 우리나라의 그런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많은 노후 계획 도시들이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직접 가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제 창원에 가실 때 정경희 님 우리 북카페 카페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곡은 어떤 걸로 골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드라마 도깨비의 OST 곡 Stay With Me입니다. 이 곡은 제가 책을 쓰면서 사실 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술의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음악 중에 하나였고요. 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 드라마 속에 나왔던 많은 그런 배경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굉장히 어. 초현실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도깨비도 도깨비. 나오고 저승사자 나오고 도깨비 네. 신부도 나오는. 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에서 또 그 눈밭에 누워 있다든지 또 네. 메밀밭에서 그런 도깨비가 안식처를 느낀다든지 막 이런 음.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공간들, 초현실적인 존재의 현실적인 공간들을 소환해주는 그런 음악으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찬열과 펀치가 함께한 곡, 이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책 사람집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도시 관측소 품고 오신 김세훈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도시에 대한 생각들 카페인 분들 주세요. 도시 관측소로서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이 평생 도시에서 살았고 지금도 세종시에서 살지만 한동안 도시인 척하는 시골이라고 불렀는데 실제 도시라고 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세종시를 이렇게 도시인 척하는 시골이다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재밌고 네.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 예, 과거에는 이제 도시가 아니었지만 네. 도시의 위용을 세종시는 이제 한창 갖추고 있고 앞으로 뭐 정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또 기업이 많이 들어가면서 네. 더 큰 도시가 될 텐데요. 우리가 도시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사는 이제 인구를 이제 도시화율을 따질 때 도시 네. 인구라고 하고 우리가 어. 도시라고도 부르고요. 인구 기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아, 인프라가 놓인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네. 도시를 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도시화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 도시화율도 좀 짚어주시죠. 도시화율은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음, 의미하는데요. 이게 한 인류 역사상 거의 한 1800년대 전후까지는 네. 한 5%가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가 아닌 곳에 어,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1800년대 이후로 이게 네.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뭐 56, 7% 정도라고 보고요. 이게 앞으로 뭐 한 60에서 70%까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런 도시화율이 최근 한 230여 년 동안 급격히 오른 셈이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도시화의 전지구적인 역사는 매우 최근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도시화율의 그 평균율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너무너무 높여주는 국가가 또 대한민국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고요. 전 국민의 10명 와, 중에 9명이 도시에 사는 아주 도시 강국이자 예, 또 도시 중심으로 모든 삶이 돌아가는 곳이고요. 음, 그렇다고 도시가 아닌 곳이 뭐 열등하거나 도시보다 삶이 네. 어렵거나 그렇다는 의미 전혀 아니고요. 음, 도시에 살지 않으셔도 도시의 여러 혜택을 보신다든지 도시와 연결된 시골에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도시와 비도시가 좀 혼연일체가 돼서 또 미래를 음. 읽어나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9443 쓰시는 카페인님, 교수님 찌찌뽕.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압니다. 네. 저도 동네 앞 긴 의자에 참새처럼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귀엽다. 무엇이 이분들을 여기 앉게 할까? 이거 생각했어요. 하셨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쵸? 맞아요.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어떤 패턴들을 보면 그곳이
좀 이렇게 활력이 최소한의 활력이 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불편하지 않고 좀 추운 날은 볕을 쐰다든지 오늘같이 조금 더워지는 날은 조금 시원하다든지 어떤 아.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장소들을 보면 그 동네가 얼마나 좀 살만한 곳인가, 또 어디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흩어지는가 이런 거를 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민영님, 저는 새로운 도시를 여행할 때 꼭 그 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봐요. 특별한 목적지 없이 지하철 타보고 버스에서 밖을 구경하고 공영 자전거로 골목 다녀보고 그러다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골목, 맛집, 소품샵 등등 나만의 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 민영님의 도시 여행법 어떠세요? 민영님은 거의 프로 도시 아, 관측러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그 대중교통 또 보행,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시를 많이 탐험을 하고요. 그러면 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못 보이던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음, 보이면서 그 도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나만의 또 애착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런 네. 의미에서 예, 민영님의 방법을 다른 분들께도 적극 추천합니다. 아. 저는 그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이 뭐 소설과 그리고 이 도시 설계에 대한 얘기를 살짝 또 주고받기도 음, 했었잖아요. 묘하게 닮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하나는 가상의 음. 공간이긴 하겠지만 도시 설계학자로서 이 도시를 이렇게 딱 좀 크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야기의 배경을 찾는 거랑도 좀 비슷한 맥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소설을 써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나 사건이 나타나는 배경이 곧 공간이자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 학자들도 도시를 기획할 때 가까운 미래를 생각합니다. 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네. 도시가 한번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데 도시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짧게 봐도 요 정도를 보고요. 2, 음. 30년을 보는 건 아주 흔합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의 그런 기간이나 신도시 아. 개발을 생각해 보면 2, 30년을 바라보고 미래를 네.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공간의 어떤 현재를 떠올리면서 미래에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선호하고 기업은 음. 어떤 공간을 찾을까?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울리고 또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할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면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책에서 관측이란 말을 썼듯이 네. 조금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하지만 음.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너무 지금의 현실을 꾸겨 넣지 않아도 되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감을 잘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도시의 인구가 몰려드는 것은 결국 먹고사니즘 음. 때문이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이러면서 도시가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문제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도시를 정의할 때 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네. 조작적으로 사람과 자본과 기술, 인프라의 거리를 영에 가깝게 줄이는 곳. 음. 그러면서 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가 창출되고 네. 새로운 경험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 체계를 이제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도시는 피곤한 곳이에요.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어떤 교통 체증을 또 견뎌내야 되고 그쵸. 소음이라든지 대기 오염을 또 잘 이겨내야 되고 어떤 이런 양면성이 분명히 있고요. 한 도시가 굉장히 커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제 증폭이 돼서 음. 더 이상 참지 못할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여러 도시들이 그런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네.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음. 도시를 계속 더 키워 나갈지 아니면 도시의 성장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의 여러 기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도시의 음.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게 됩니다. 책에 많은 도시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뭐 이를테면 기후 재난이랄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사례들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그 음, 하수관이 소화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이미 그것을 넘어섰을 때 이럴 때 막 우리가 이 전체 도시 전체 배수 시설을 다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음. 너무 큰 문제처럼 와닿는데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 4년 전에 네. 서울과 수도권 남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물바다가 되고 많은 차들이 이제 떠내려갔던 음. 그런 기억이 있고요. 뭐 올해 여름도 만만치 않게 기나긴 우리 폭염을 역대급 네. 폭염을 겪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기후 재앙이라고 요즘 하잖아요. 음. 그래서 빈번하게 높은 강도로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를 다시 바라보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개별 집을 잘 짓는 거, 오래된 오피스를 잘 짓는 거, 다시 짓는 네. 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꿀 때가 됐어요. 음. 도시의 개별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땅 자체, 우리가 그 땅 자체라는 거는 결국 땅과 인프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도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게 또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수요에 맞게 재편을 해나갈 것인가. 네. 이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게 지금 도시 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인구 감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의 뭐 뉴노멀이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인구 증감은 지역 발전의 후행 지표다. 그러니까 음. 선후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어,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지역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인구 자체를 뭐 막자, 빠져나가는 걸 막자, 혹은 출산 지원을 더 강력하게 하자. 네. 물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음. 이게 후행 지표라고 하는 거는 인구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고 가족과 기업들이 다른 곳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네. 선택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어. 이유의 근원을 보지 않고 어떤 후행 지표 자체를 이제 고정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잘 네. 작동하지 않는다.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의 많은 관심 또 사회적 그런 투자를 해서 좀 균형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김현자님, 지금 저는 새로운 도시에 가면 광장을 꼭 찾아봅니다. 아, 광장. 광장의 위치, 주변 거리와 풍경 눈여겨보며 즐깁니다. 아, 광장에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네요. 현자님도 이렇게 도시를 만끽할 줄 아는 아, 그래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어, 광장이 그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네. 오래된 곳에 광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음,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그 시작,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그 기원을 광장과 그 주변 도시 조직을 보면 보실 수 음, 있는 예가 굉장히 많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이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어, 서울에서는 뭐 광화문 광장, 그다음에 서울 시청합 광장 이런 그쵸. 곳들이 아주 오래됐고 또 그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가 펼쳐진 그런 음, 사례들이 많고요. 뭐 유럽의 광장 같은 경우 정말 그 도시의 뿌리, 그냥 네. 기원전에 그 도시의 원래 모습을 이제 광장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저희 두 번째 추천곡은 아이유가 부른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입니다. 이 곡은 이제 원곡이 있죠. 네. 90년대 음, 초반에 이제 김건모 씨가 부른 같은 제목의 곡인데요. 두 곡 모두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음, 가수에게 아마도 가장 소중한 공간인 무대를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네. 끝까지 이제 노래를 아, 부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노래잖아요. 네. 30년이 넘었는데 아이유 씨의 목소리로 다시 들었더니 이게 오래된 노래가 아닌 것 같다. 음, 굉장히 들을 때마다 새롭고 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인 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오래된 도시를 뭔가 새롭게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약간 도시 설계학자의 어떤 선곡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 손님으로 김세훈 교수 모셨고요. 도시 관측소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그 사연의 어떤 수준이랄까? 이걸 너무 감탄하셨어요. 혹시 어떠세요? 이 즉석에서 듣고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는 사연에 너무 깊이가 좀 네, 다르죠. 팬덤의 힘을 느꼈고요. 이 아, 도시나 공간에 대한 어떤 관심 깊이가 대단하다.
예, 그런 걸 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중에 하나 지금 소개해 드리면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다른 도시를 가면 꼭 그곳의 도서관을 음. 방문합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도시의 도서관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그 도시의 특색에 맞게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애의 도서관은 제주 서귀포 중앙도서관입니다. 4층 통창으로 보이는 푸른 제주바다.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넘실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 최애 도서관까지 고백하셨어요. 어, 저도 사실은 새로운 도시에 살게 되거나 하면 그 도시의 이제 도서관의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음. 그 도서관의 어떤 경험, 그다음에 거기에 쌓인 어떤 책에 투자하는 게 그 도시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아.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 또 네. 시민의 그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들이 이 도서관에서 행복하기를 어떤 음. 바라는 그런 도시가 결국에는 성공하고 또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더라고요. 그쵸.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하지만 사실은 책 단순히 책을 뭐 보고 반납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많이 기능을 또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커뮤니티의 어떤 허브이기도 하고요. 음. 거기에서 또 자전거를 잘 보관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고 네. 뭐 작은 장이 열리고 물물 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어. 그런 도시의 기능들을 과거의 어떤 뭐 행정관청이나 마을 그런 허브가 했던 역할들을 뭐 네. 도서관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음. 공공기관들이 많이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교수님 환영합니다. 아들이 도시 행정학을 전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는 인천은 구도심 재개발이 한창이거든요." 하셨어요. 네, 인천도 정말 도시 역사에서 너무나 재밌고 또 중요한 사례인데요. 음. 오래된 지역과 또 우리나라의 그런 근대화 시기에 네. 여러 변화가 몰려왔던 곳,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에 해당하는 곳들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얽혀 있어요. 모자이크처럼. 네, 어. 그러면서 새로 개발된 곳들로 많은 인구가 또 빠져나가면서 네. 구도심은 빈집도 많이 생기고 또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 새로운 그런 창작자들, 그 다음에 트렌드 세터들을 또 불러들이면서 네. 구도심을 중심으로 그 지역성을 다시 해석하고 음. 청년들의 활동들이 좀 이렇게 싹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게 네. 이제 동시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인천이라는 도시입니다. 아. 이 책에서 그 서울의 사례들도 또 이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중에서 성수동 얘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네. 재미난 동네잖아요, 여기도. 성수동은 뭐 힙하다 못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끓고 있는 예, 동네. 정도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정도의 지역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재밌는 이유가 원래는 이제 도시가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최근까지 도시의 역할을 하지 않다가 음.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 역할을 하게 된 게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 정부에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이제 공장지대로 만들었는데 음.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로공단처럼 국가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정부가 공장의 이주를 도운 곳과는 달리 네. 여기는 정부가 인프라를 만들고 땅을 분양한 다음에 손을 뗐어요. 그리고 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전을 했고 그 어떤 전통이 이어지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큰 기업들이 서울 밖으로 많이 이전을 했죠. 더 큰 네. 공장 부지를 찾아서 혹은 그런 뭐 사업성이 좀 안 맞고 제조업의 음. 좀 침체기와 함께 빠져나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창작자들 그다음에 그런 공간이나 시각 디자인에 예민하신 분들, 네.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카페를 열고 커뮤니티 운동을 하시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몰입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공간으로 쓰게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셜 벤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셜 벤처 밸리가 만들어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난 게 글로벌 자본 명품 시장들이 또 들어오게 네. 되면서 이제 기업도 들어오고 상권도 형성되고 음. 그러면서 주거도 있고 한강 쪽으로 이제 큰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이제 기획이 그쵸.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놀고 일하고 또 사는 기능들이 다 어떻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지금 음. 성수동에서 한꺼번에 나타나고 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의 용광로처럼. 네. 예, 너무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힙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성수동 특히 얘기를 할 때 "우리 힙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층층이 쌓였던 것이 너무 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책에도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는 얘기긴 했지만 뭐 우리 회사도 팝업 스토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아 그거는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힙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곳에 팝업 스토어가 들어감으로써 그 도시의 이미지를 이제 바꿔주는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례처럼 나와 있던데 그 또한 발상의 전환처럼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힙한 곳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나도 힙해지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힙의 정신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질, 나만의 개성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성수동과 그 주변의 시장들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의 어쨌든 성수동의 뭐 아성은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뭐라도 하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다른 곳이 아닌 성수동에 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음. 이게 이제 성수동의 지금까지 성수동이 가졌던 매력, 주변 지역이나 강남이나 광화문에 비해서 더 임대료나 땅값이 싸다라는 네. 이런 그 장점들을 지금 많이 상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임대료, 그다음에 그 평당 매매 가격들도 이제 음. 우리나라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순간이고요. 음. 이 순간이 성수동의 다음 버전을 기획할 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성수동의 초기 역사는 사실 약간 상륙자들의 저는 역사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네. 성수동이라는 매력을 찾아서 이곳으로 온 어떤 상륙인들이 펼쳐나간 역사였다면 음. 이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런 정착지로 바꾸는가, 이게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된 성수동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아.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고 또 을지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을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제조업이 이제 또 강성이었던 어떤 그 도시들, 그 동네들을 이제 그 소비자가 딱 찾아가서 소소하게 누릴 때의 그 감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또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맞습니다.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이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땅과 1층 건물의 그런 평면이 좀 크고, 그다음에 음. 천장고가 높고, 네. 그다음에 그 아. 어떤 날것의 물성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조업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도 조금씩 그쵸. 있고, 이들이 살던 그런 주거도 남아 있고, 음. 그런 어떤 동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세대의 선택을 받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기유 님 "새로운 도시에 가면 간판이나 표지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간판, 표지판 요런 것들. 네, 간판을 또 읽으면 그 도시가 뭘 이렇게 내세우고 무엇을 명소라고 좀 주장하는지, 예, 음.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뭐 요즘 도산공원 일대 가보면 도산을 넣은 간판이나 그런 그 가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도산이라는 지역성을 브랜드로 이제 흡수하고 싶은 어떤 이런 어. 모습들, 성수도 마찬가지고, 네. 뭐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거꾸로 그 지역성은 숨기고 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뭐 명물이라든지 그 네. 지역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판이나 표지판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울의 그 도시들을 동네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 가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경주 황리단길이 어떻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조성되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황리단길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뜬 지방의 상권 중에 아주 드문 사례인데요. 아주 지금 드문 사례군요. 드뭅니다. 예. 어. 2016, 17, 18년도에 황리단길의 존재를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됐고요. 네. 2019년도가 되어서 이제 황리단길 현상이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음. 시작했어요. 그 황리단길은 이 길을 만들자고 했던 명확한 김성일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한 3, 40명의 청년들과 함께 네. 초기에 황리단길의 상권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굉장히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음. 만든 상권이고요. 지금의 그 황리단길은 경주만의 로컬 상권이 아니에요. 그 어. 지역에 있는 뭐 조금 멀리는 대구라든지 네. 뭐 울산, 창원, 마산,
요 경남 경북 일대의 여러 도시들이 가장 좀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보고 맛있는 거를 소비하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황리단길로 오는 경향이 있고요. 요 아. 지역에 있는 또 젊은 F&B 사업자들이 또 새로운 네. 시도를 해보고 싶을 때 자기의 어떤 모도시 고향이 아닌 황리단길로 와서 공간을 임대해서 3개, 4개, 5개 점포씩 운영하면서 또 음.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무대군요. 어떤 무대입니다. 예, 면에선 거의 실험 무대. 데뷔의 무대고 그 아. 지역의 거의 유일한 굉장히 크고 힙한 상권이고 지금은 이제 네. 전국구 상권이 됐는데 윤고은 작가님께서 얼마 전에 갔다 오셨다고 또 지난 주말에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범빵 유행이라든지 너무 어. 어디서나 볼 법한 그런 유행 아이템들이 황리단길을 또 도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황리단길의 그 실험 무대로서의 그 정신 이게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쵸?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이번 어. 곡은 원 밀리언의 Can We Love라고 하는 곡인데요. 원 밀리언은 그 댄스 스튜디오의 이름이에요. 성수동에 네. 있는 곳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댄스 커뮤니티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은 세계 어. 최고의 그런 그룹입니다. 2,6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곡의 특징이 뭐냐면 보컬 또 노래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이 노래를 따라 그루브를 맞춰 춤을 추는 댄서들이 중심이 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네. 노래가 오히려 배경이 되는. 그래서 음. 노래를 들으면 이 댄서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굉장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오. 그런 곡이고 이 곡의 또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안에서 1층부터 옥상까지 움직이면서 찍었다는 것도 굉장히 와. 특징적입니다. 뮤직비디오 꼭 챙겨 보시는 거죠, 보통 음악을 들으면. 잘 봅니다. 그렇군요.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도시 관측소를 출간한 김세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너무 좋다고 지금 정은숙 님도 제 취향 저격 선곡이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님. 뿌듯하시죠? 그리고 카페인 분들 지금 많은 사연들 어떻게 도시 관측소로서 살고 계신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런 사연을 들으시면 더 도시를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속에 정말 많은 그 지역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하동 얘기도 흥미롭더라고요. 하동. 벌써 차 향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네. 하동이 굉장히 재밌는 도시인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개발의 광풍에서 좀 한켜 벗겨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쪽 자락에 있는 마을이자 또 강을 끼고 있는 마을인데 요 기후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녹차를 비롯해서 여러 음. 가지 이제 특산품들이 있는데 특히 하동 녹차의 역사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가 그 경사지에 차밭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굉장히 영세하고 또 손으로 체업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들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 농가가 가지고 있는 원래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차를 팔 네. 수는 있지만 이걸 더 집단한다든지 차의 품질을 한꺼번에 더 좋게 해서 큰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게 음. 어려웠었는데 이런 노력을 최근에 하동 녹차연구소와 함께 각 농가분들께서 하셔가지고 네. 차의 품질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리고 음.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터졌는데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하동 녹차가 이제 K 마차라는 이름으로 아. 수출이 되는 그런 또 쾌거를 거두면서 로컬의 그런 맛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 또 무대에 설 수 있는가 그러네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주 탑동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탑동은 이제 그 제주 공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가 예전에 그 방파제가 생기면서 음. 원래 상권이자 그 원도심의 그런 중요 무대였는데 그 지위를 잃고 굉장히 많이 힘든 역사를 또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네. 이곳에 벌써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음. 문화 기업 아라리오라는 기업이 오래된 건물들을 사들여서 거기에 이제 미술관을 짓고 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샵이라든지 맛있는 네. 빵집, 카페, 그다음에 스테이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일종의
그 지역만의 지역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공공이 무슨 리단길을 이름 붙인 것도 아니고 네. 무슨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닌데 음. 정말 그 공간의 분위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모여서 이런 공간을 좀 형성하게 된 사례라 저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이 이주 노동자가 이제 그 음성의 생산 인력이 됨과 동시에 또 너무나 소비의 큰 손이 됐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로워서. 맞아요. 음성은 우리나라에서 그 인구 대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네. 부지런하고 또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 소비하거나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이런 노동자 계급, 일하시는 젊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이 사는 가장 곳입니다. 많이 사는 곳. 네, 음성에 워낙 좋은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그런 또 기업주들도 많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게 된 건데요. 네. 이분들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와서 밥도 드시고 또 식품도 사가시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음성의 이제 상권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아니면 유지가 어렵다. 이런 말이 어. 나올 정도고요. 굉장히 국제화되고 그 분위기가 사뭇 바뀌는, 그리고 음성에 있는 학교들도 음. 외국인 자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다문화 또 다언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카페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명만 나와도 바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정경희 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계신데 사실 책에 나온 사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주 일부. 책에는 이제 해외까지 정말 우리 미래의 도시들까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카페인 분들 꼭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더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북카페 에디션도 결정을 하셨죠. 어떤 걸 그려 주실 건가요, 오늘? 네, 그 도시를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시 관측소의 느낌이는 거네요. 네. 그쵸? 멀리서 봤는데 스카이라인과 사람이 보이는 그 풍경 오늘 그렇게 도시 관측소 풍경으로 하겠습니다. 요 북카페 에디션 이 중에서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 5623 쓰시는 카페인님, 3483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허귀윤님 이렇게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 확인하시고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죠. 그렇네요. 네. 못다한 얘기 있으세요?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네, 윤고은의 북카페 프로에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경험하신 그런 도시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굉장히 이어져 있는 감각 느낄 수 음. 있었고요. 또 도시간 측소를 통해서 계속 또 소통하고 또 저희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로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또 대화할 기회 앞으로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뵐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썬라이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트릿 이 곡 들으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